오늘입니다.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부산 산상구 득포동 쪽으로 임장을 왔습니다. 네, 두 번째 타임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세 번째네요. 바로 앞에 눈앞에 보이는 한신 개법 2차입니다. 현재 여기서 구축 중에 대장이죠. 가격이 평당 한 1,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걸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상 중흥 득포 1 재개발 뒤편에 있는 득포 1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었어요. 아까 잠시 2편에서도 찍었지만 유원 280가구, 금잔디 85가구, 대하 아파트 100세대 이렇게 해서 총 465세도 이루어진 득포 1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한 두 군데 들어갔다 왔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하고 그 외에 준메이저 시공사에서 시공에 대한 어느 정도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또는 조사 뒤에 자기가 직접 품위서라든지 서류를 제안할 수 있는 과장급들이 와서 그 일대를 조사를 했답니다. 부지는 뭐 넓고 하니까 이제 했겠죠. 물론 시공사가 6군데나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주위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이 단계 전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사로 왔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가지 잣대로 들이대 볼 때 소장이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유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형적인 세장의 아파트로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폭이 좁아서 일단 아파트를 세울 때 옆으로 이제 더 넓혀서 못 짓기 때문에 고층 세대를 주면 여기 다른 동간에 조망이 간섭을 줄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는 대하아파트 안에, 대하아파트가 이제 100세대 정도 되는데 이제 국유지가 있어서 그 처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게 아파트 땅이면 상관없는데 국유지는 일단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하는 형식으로 가야 됩니다.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단지 내 도로를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채산성이 안 맞을 수 있다네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금잔디 아파트가 지목이 임야라고 합니다. 임야라고 하는데, 그건 지목에 변경하면 됩니다. 돈을 얼마 들어가지만은. 필지가 또 4개인데, 그 필지가 위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감정을 하면 다르게 놓을 수밖에 없다네요. 필지가 4개니까 각 가격이 틀리니까 거의 유사하겠지만. 그래서 여러가지 일단 그 문제가, 자그마한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공사 과장님들이 좀 재봐야겠다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시공사 과장님들이 이제 직접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해서 담당자를 만나봤겠죠. 재건축 담당자, 그러니까 정비사업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좀 그렇지 않겠나,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건물들은 지금 대부분 다 오래되어서, 유한 아파트가 39년이고 금잔디가 다 1, 2년 사이로 38년, 39년 이런 식이라거든요. 그래서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도 있어서 사업을 하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시공사 과장님들이 많이 가니까, 이거는 소장님 내피셜입니다. 그 구청 담당자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도정법이나 도척법에 있는 기존 상위 법률을
정정은 힘들겠지만은 그 아래에 있는 세부상 조례라든지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하위 법률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건축을 하는데 좀 완화된 법률을 적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년 내는 되지 않겠나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10년 내는 되겠죠. 유원 아파트가 평수가 크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금잔디 아파트거든요. 금잔디 아파트가 20평부터 23평까지 있는데 20평이 뭐 8, 9천만원 한답니다. 전세를 4, 5천 나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전엔 됐는데 지금은 그래 될 가능성도 없고, 물론 그 3분의 1이 전세입자고 3분의 2가 주인이 산다네요. 3분의 1은 이제 투자자 형식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또 8, 9천만원 주고 사서 전세를 4, 5천에 놓더라도 운이 와서 수리비가 무조건 2천만원 정도 들어가야지 세입자가 들어올 정도로 집들이 매우 노후화됐다는 게 소장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 8, 9천 사가서 뭐 2, 3천만원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1억짜리 물건을 사서 전세를 4, 5천 놓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매승ገብ으로 따져도 5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머리를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갭 투자를 하면 잘하는 일이지만 일단 뭐 8, 9천만원 하고 뭐 수리가 좀 하더라도 대출을 이빨 땡겨서 한 5천만원 정도 받고 60% 정도 넣으면 8천만원 68, 48, 9천만원 96, 54, 5,400 넣어죠. 그래서 뭐 8천만원 샀을 경우 한 뭐 5천만원 정도 받았다 치고 4,800만원이지만 여기다가 월세를 한 2천에 얼마 정도 넣을 수 있냐, 1,000만원에 얼마 정도 넣을 수 있냐 하니까 1,020만원 가능하다거든요. 그러면 5천만원에 1,000만원 닿으면 6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뭐 한 수리비까지 해서 1억 주고 사더라도 한 4천만원 정도면 한 개를 살 수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2천만원은 어떻게 되냐니까 2천만원에 10만원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8천만원에 사서 2천만원 주고 수리하고 1억짜리 물건을 대출 5천만원 받고 보증금을 2천에 10 하면 7천만원 정도, 7천에 10 정도 되네요. 그럼 3천만원 정도면 잡을 수 있는데 5천에 5, 30, 3%라면 1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2달로 나누면 그죠, 한 12, 3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2천에 10만원 받으니까 내 돈 한 달에 한 금융비용이 2만원, 3만원 정도 이자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 잡을 수 있겠는데, 이게 언제 될 줄은 모르고, 요즘은 뭐 구역 지정도 안 되고 좀 오래된 아파트 보인다 하면 그럼 뭐 재건축 될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죠. 물론 구역 지정하는 방식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방식과 그리고 주민이 제한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지만은, 주민 제한 방식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주인의 세대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의서를 모두 다 받고 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집어넣어야지 제안서 타당성 검토 정도라고도 하지,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 혼자서 그 지역을 전부 다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 오래됐고 노후됐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그 있는 세대를 모두 내가 말로써 설득을 해서 재건축하자, 제안서 넣을 거다 해서 거기 제안서에 대한 동의서를 다 진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자신 있는 분은 도전해볼 만 하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만은 너무 객기 부리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해야 됩니다. 다 제라는 건 아니고, 물론 투자를 하고 나서 공부해 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야지 투자하기 전에 못 보았던 것이 투자하고 난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프레셔를 하는 게 낫는데, 그죠? 전쟁을 하면서 총도 한 번도 안 쏴보고 혼자서 연습하던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적을 죽일 수 있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맞긴 맞지만은 내 힘으로 감당도 안 될 일을 무리해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들이댈 때 안 들이댈 때 구분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꾸 투자를 하면서 성장해 나가려 해야지. 뭐 강의도 좋고 책도 좋고 물론 듣는 거 좋지만은 어디까지나 참고지 자기 자신의 룰을 세워야 투자에 긴 안목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장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하여 짧게 생각하고 단돈 몇 푼에 빠져서 뭐 이렇게 너무 누구한테 거지를 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물론 정보를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입도 하고 많이 만나야 되지만은 일방적으로 기대어서 무인성차하겠다, 밥 한 끼 사주고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당장은 뭐 돈 벌 수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자기한테 마이너스입니다.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어느 정도 지금 보면 다리도 좋고 한신아파트 앞쪽에 그죠? 많이 개발되고 그리고 맞은편 쪽에는 이제 삼락공원이죠. 한신아파트에서 밑에 내려가면 삼락공원도 있고 공장 단지이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나고 하수 시설이 완벽하게 지금 정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나중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한신이나 동원이나 그리고 득포중앙은 상하중앙은 모두 평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들을 각각 끼고 있어서 구축이나 신축이나 모두 애들 키우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그때 많이 들어왔었죠. 한신 이쪽 구축에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신축이 많아서 한동안 재미가 있지 않겠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재미가 있었고 지금은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지만은 아직까지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한신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만원 한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또 와봐야겠군요. 내일 또 와서 삼락 재개발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게 인상을 많이 다니면 안 보이는 재개발 지역도 많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투자는 역시. 감사합니다. 훈입니다.